공매도를 금지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사실상의 국가 추락하고 구도를 있습니다. 인정하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8년 만입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도 늦었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대형주 중심으로 슬금슬금 공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애들이 지금 공매도 잔고가 쌓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일희일비 말고 이것을 좀 주시하면서 계속 시장을 관망하는 게 전 좋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외신입니다. 테크셀 오프. 자, 나스닥 중심으로 기술주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온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현재 여러분들이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뭐 다 떠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얼마 전에는 국채 금리 인상이라는 우려로 증시가 흔들렸잖아요. 그 뒤에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따라올 거다. 원자재 가격이 올랐는데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오지 않을 리가 없고 이것은 부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인플레이션 우드. 자, 걱정이란 거죠. US 스탁에 덮쳤다. 달러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오니만이 거기에 옐런 장관도 뭐 금리 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버려서 거의 겹겹이 스노우 볼링이 되고 있는 거죠. 차이나가 혼조세다. 인플레이션 픽처 때문에. 얘도 똑같습니다. 지금 기름값이 올라오고 기름 최대 소비국인 중국이 약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현재 거기다가 유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크립토가 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다 암호화폐라고 하네. 가상자산 암호화폐 뭐 정의가 곧 되겠죠. 근데 크립토 에셋이라고 하네요. 암호자산이랍니다. 제대로 암호자산이라고 하기로 했네요. 자, 그 일론 머스크 씨가 도지 팬들에게 랠리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트위터로 했죠. 뒤에 있습니다. 뒤에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원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컴퍼니 원유 회사인데요. 지금 약간 그 원유 쪽에 이슈가 있더라고요. 사이버 어택을 받았답니다. 사이버 어택을 받아서 유가가 오를 수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닙니다. 단기적인 이슈로 보여집니다. 자, 내신입니다. 테슬라의 도지코인 허용할까요? 자, 머스크 씨가 트위터 투표에 도지코인이 급등했다. 뭐 급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테슬라 CEO입니다. 이분은 테슬라의 CEO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그냥 동네 사장이 아니란 겁니다. 참 기행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시민은 도전하는 자를 비운다란 말 있잖아요. 그게 뭐 위대한 도전을 할 때 뭐 비운내만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의 마음을 모를 뿐이지 저분이 하는 게 틀렸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저분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도지를 안 사면 되겠죠. 그냥 안 사고 말면 되는 겁니다. 저분을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알아서 하는 거고, 만약에 저 말이 정말 거슬리고 저 말은 거짓말이고 완전 개미를 그냥 털어먹는 거다라고 하면 바이낸스 가서 도지코인 공매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 우려에 글로벌 증시가 출렁한다. 변동성 장세 이어진다. 여기서 말하는 변동성 장세는 할 말이 없을 때 항상 얘기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 이 변동성 장세 여기서 쓴 말은 약간 공허한 메아리 같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중국선 투기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치솟는 철광석 값, 자동차 조선 어쩌나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선물로 많이 땡겼을 겁니다. 이미 선물로 많이 땡겼다는 게 그 철광석을 활용하는 업체들이 뭐 선물 투자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비행업, 조선업, 그다음에 제조업 같은 사람들은 원자재를 선물로 사옵니다. 뭐 우리가 차에 기름 채우듯이 야 철 떨어졌다 저 슈퍼가서 철 사와 약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JP모간 이더리움 도지코인 급등은 암호화폐 버블 신호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과거 2018년 버블 붕괴 때 지금 생각해보면 버블이 아니었죠. 지금 아직도 버블 단계인 겁니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그 시가총액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게 떨어지고 알트코인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그때가 고점이었다라는 경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얘기를 흘려드릴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 그 예전에 비트코인이 횡보하기 시작하면서 알트코인이 펌핑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대로 적중을 했죠. 적중을 해서 전
그 암호화폐 투자가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트코인이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비트코인 중심의 메이저 코인들이 상승을 하면 다시 상승장 시작입니다. 그거를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아요.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장했는데요. 26.43% 떨어지고 끝났습니다. 예, 따상은커녕 하한가를 안 간 게 다행이었죠. 또 하한가 안 간 것도 신기합니다. 저는 이게 왜 하한가를 안 갔죠? 26.4%까지 갔으면 그냥 하한가 가는 게 맞는데 신기합니다. 자, 오늘은 졸트가 발표됐습니다. 노동부 채용 및 노동 회전율 조사입니다. 예측치보다 좋게 나왔고 독일의 GW 전망지수도 좋게 나왔지만 증시는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 인도의 코로나 확산, 옐런 장관의 발언 등으로 인해서 안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율라가 다가오고 있고요. 자,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거래량이 발생했죠. 확실히 신고가의 깃발이 이런 영상이 뜨면 이 폭락하는 건 그냥 이제는 과학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신고가 부근에서 지금 거래량이 좀 발생했어요. 지금은 추세를 지켜보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폭락한다, 다 팔고 튀어라. 이런 거는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신고가를 달리는 종목들 보면 항상 부침이 있다가 신고가를 달려버립니다.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신고가를 달린다라는 그 확증 편향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렇게 상승과 하락, 특히 신고가 영역에서 왔다 갔다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진짜 숙명인 것 같아요. 여기서 손바뀜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횡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털고 갈 사람은 털고 살 사람은 사고 해서 이제 판을 새로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에 제일 좋은 게 횡보인 거죠. 횡보. 섣불리 액션을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별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다 팔고 인버스를 산다? 다 팔았다는 건 하락을 예측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다 팔았으면 인버스를 사는 게 맞습니다. 한국 증시를 떠나지 않을 거면. 본인의 판단에 확신을 부여하는 거죠. 그런 걸로.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이번에도 확실히 각인이 되었죠. 보시면 외국인이야 그렇다 치고요. 지금 금융투자가 4일 연속으로 샀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샀죠. 1조 넘게 샀죠. 근데 오늘 1조 3천억을 팔고 갔습니다. 예, 콜옵션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보면 지금 금융투자가 콜 매도로 했죠. 콜 매도. 콜 매도로 했다는 건 누군가 콜을 샀다는 거잖아요. 개인이랑 외국인이 콜을 사고 있었습니다. 콜을 샀다는 건 콜을 산 거에 대해서 증시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금융투자가 해지용으로 현물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사고 있는 건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아닙니다. 금융투자의 매동은 무시하는 게 좋다. 뉴스를 보면 기관의 매수로 인해 상승 이런 소리를 하는데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스닥도 지금 현재 팔고 있죠. 다시. 금융투자는 약간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해서 팔겠습니까? 그들은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큰 돈을 굴리는 단체가 데일리 뉴스에 일희일비하면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일부터 전체 거래량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라는 게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오늘 갭 상승도 아니고 갭 하락 후에 음봉을 그렸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거래량이 살짝 올라갔잖아요. 전일 거래량 대비 108%입니다. 예, 코스닥도 106%고요.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동평균선 부근에선 반등을 했지만 지금 코스닥은 21선까지 멀었습니다. 21선 저항이 되면 그때 고민해 본다고 했는데 저항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 여기서 상승을 했다가 약간 요렇게 해서 이걸 깨고 내려가는 게 저항이 된 겁니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야 돼요. 그때까지 전 끈기 있게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인버스도 똑같아요. 인버스가 여기서 한 3중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 그때 팔 겁니다. 현재 제 투자 전략은 그런 거예요. 거래량 상승, 거래량이 터진 음봉이 발생하면 좀 추세의 전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을 것 같습니다. 추세상. 추세는 속일 수 있으나 거래량은 못 속인다 입니다. 주가는 속일 수 있으나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격언이 있는데요. 그 말은 사실 반만 동의하고요. 이 시장에 대한 추세는 어떻게든 속일 수 있습니다. 뉴스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공포 분위기 형성한 다음에 공매도를 실행하면 되겠죠. 그럼 상승 못할 거 아닙니까? 호재가 없는데 누가 용감하게 매수할 수 있을까요? 추세는 속일 수 있는데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겁니다. 어찌되었건 얘들이 거래량을 발생시켰다는 건 그쪽 방향으로 의도로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굳이 거래량이 발생할 이유가 없겠죠. 만약에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외국인 기관은 증시가 하락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했다. 뭐 공매도를 했거나 풋을 했거나 뭐 콜 매도를 했거나 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의 매수세가 없어져서 점진적으로 떨어진다면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래서 상승 후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거래량이 쭉 발생하면서 상승해요. 그 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 쭉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엘리엇 파동을 들이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건데요. 근데 조정을 보일 때 거래량이 발생하면 그거는 이상하다는 겁니다. 왜 거래량이 발생했지? 라는 물음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2개 연속으로 발생한다. 계속 지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음봉이 2개 연속으로 발생한다. 그럼 2, 3% 떨어졌겠죠. 그럼 거기서부터는 반대 매매 우려가 발생합니다. 저는 현재 인버스로 해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주가 급등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주. 그 상승 종목들, 상한가 간 종목들, 하한가까지는 아니지만 하락한 종목들을 보면 다 우선주입니다. 우선주가 급등 나가는 장세는 별로 좋은 장세는 아닙니다. 그 거래량이 별로 없는데 그쪽으로 몰려서 시장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괜히 들어갔다가 손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선주 투자는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기서 변동성 커지는 거 대비한다는 게 이런 우선주의 급등락이 일어난다는 건 증시에 큰 변화가 있을 약간 조짐으로 이때까지 작용해 왔습니다. 항상 우선주가 왔다 갔다 하면 시장 방향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장했는데요. 제가 한 번씩 호가창을 봤어요. 근데 한 주씩 하루 종일 팔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하루였어요. 이게 동전주도 아니고 1111 제가 그 1111 매수 매도에 대한 영상도 올렸잖아요. 그런 게 발생할 일이 없는 종목인데도 계속 한 주씩 팔고 있더라고요. 한 주씩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한 주씩 계속 팔고 있어요. 이게 그 균등 배분으로 받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던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균등 배분에 의한 정말 새로운 장이 열린 겁니다. 시세가 끝났다 아니다 이런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차피 지금 균등 배분으로 시작한 이 신규 상장에 대해서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IPO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에 대한 추측은 의미 없을 것 같고요. 한동안 봐야겠죠. 평균치를 쌓아야겠죠. 통계를 쌓고 보는 겁니다. 여기 뭐 황규현 유한타 증권연구원이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분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공모가 산정이 높다. 글로벌 위상이 조금 떨어지는 형태의 모양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이. SKIT 분리막 생산하는 업체의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 없는 얘기죠. 제가 이분의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SKIT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런 방구도 없다가 오늘 하락하고 나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유사 전문가들이 제일 싫습니다. 진짜. 마치 뭐 해체 약간 이런 결과 보고 누가 얘기 못합니까? 결과 보고 진짜 이걸 누가 얘기 못하지? 신기합니다. 11일 공매도 대장주, 삼전, 하이닉스 등 반도체주에 몰렸다. 이게 그 이틀간 공매도 내역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포그래픽스는 거의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 공매도가 거의 1000억 가까이 실행되고 있죠. 매매 비중은 그리 높진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비중이 좀 높네요. 삼성전기, 셀트리온스퀘어 같은 경우에. 셀트리온스퀘어는 셀트리온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매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반면 폭락을 하지 않는 걸 보면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쁜 분위기 아니라고 봐요.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거겠죠. 공매도가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그 매수세가 사라지는 순간 좀 큰일 나겠죠. 이 종목도 좀 잘 보세요. 시장은 지속 상승 가능하다. 제 의견입니다. 계속. 20일 이동평균선 강하게 하향 돌파 후에 저항이 될 때 리플 알트코인을 보유 중입니다. 자야지 빨리. 네. 자, 오늘 움직임은 이랬습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합쳐서 3조 3천억을 팔았습니다. 기관은 결국 또 콜 매도에 대한 그 증시 세력들이 콜 매도한 거에 대한 대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산 돈을 다 팔고 나갔다. 예. 추세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는 나쁘지 않고 시장 자체가 그냥 하락은 했지만 급나가는 장세는 아니다. 그건 좀 건전한 하락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도 추세가 좀 망가졌네. 여기서 보니까. 네, 요렇게 됐는데 추세가 좀 망가졌죠. 여기서. 얘는 뭐 상승 자체를 그냥 형성하지 못했네요. 네. 단기 하락 끝나고 횡보. 네, 요렇게 횡보하다가 여기 또 트랩. 이 트랩 구간이 두 번 있었네요. 오늘 지수 트레이딩 하신 분들 손을 좀 받겠습니다. 거기다가 프로그램 매매 하신 분들도 여기서 손절이 많이 나왔겠죠. 얘들은 그냥 매도 1번대였습니다. 매도 1번도 거의 공매도만 했다는 거겠죠. 증시 투자자 예탁금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상한가 가는 종목도 거의 우선 줄 겁니다. 제가 내역을 안 봤어요.
근데 1.2%, 그 다음에 1.4% 떨어진 반면 상승하락 종목 수는 큰 변화가 없죠. 대형주는 그나마 좀 버텨줬다는 게 보여집니다. 자, 미증시는 현재 나스닥이 다시 그 매수세가 몰리고 있고요. 지금 다우존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또 약간 경기 그 방어주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겠네요. 경기 민감주는 상승하고 있을 거고. 지금 원달러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배당에 대한 송금 우려도 있었다고 했죠. 그게 이제 슬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인 원자재가 상승 중입니다. 지금 구리도 계속 오르고 있죠. 철광석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면 여기 금은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댓글에 댓글을 못 달아고 있죠. 정말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댓글에 하트를 누르고 여러분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는 게 할 일인데 최근에 그럴 짬도 안 나네요.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